풍자소설이 중요해, 풍자소설. 그리고 박지원이 쓴 소설은 전부 다 한문 소설이거든.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 수능에서는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배경은 조선 효종 때 국내와 국외인데, 이게 언제냐면 병자호란 이후야. 이 효종 때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북벌 정책이, 자, 이 북벌론 있지? 자, 요게 있을 때거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북벌론을 비판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거고 그래.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판하는데, 풍자인데, 자, 북벌론, 이 북벌론의 허구성 비판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경제 구조의 취약성. 자, 요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격가지로 이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해. 자, 세 가지는 이제 비판하는 거. 자, 걔를 이렇게 통틀으면은 무능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개혁 실천의 촉구,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거는 이제 그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 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특징은 박지원이 실학자이기 때문에 실학사상이고, 그래서 구조적 모순을 비풍자하고, 자, 2번은 빈섬을 통해 이상향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해서, 요건 이제 이상향에 대한 거. 홍길동전의 율도국하고 좀 비슷해. 근데 3번은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했다. 그렇게 되고,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특징은. 자, 읽어볼게요. 자, 간은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삼남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말해. 자, 거기서 대추, 밤, 감, 뱀의 석류귤, 유자 등성의 과일을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였다. 거기 줄 쳐야 돼. 일단 거기 줄.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뭘 샀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과일이 중요하고, 특히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인데, 얘네들 대체로 제사나 잔치했을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인 거거든. 이게 요게 이제 상행위 방법이라 해서 매점매석 한 거, 매점매석. 자, 요게 이제 상행위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는 형편에 이르렀다. 얼만 것은 허생에게 2배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탄식하는 거야. 자, 기억에도 줄 쳐야 돼.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내가 그 이마트 24에서 파는 웨하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일주일에 3번은 먹나 봐. 그거를 이렇게 사는데 내가 걔가 너무 맛있다고 전국에 있는 거 싹 살 수 있을까? 못 사. 전국에 이마트 24가 몇 갠데. 그리고 그 물량을 다 사지도 못하는데 여기서는 한 지역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그걸 싹 사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거냐면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자,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있죠, 요거 경제 구조 취약성 비판. 자, 요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도 문제겠지만 한 군데서 걔를 다 살 수가 없어. 유통이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제주도 가서도 사야 되고 어디 섬에 들어가서도 사야 돼, 살려면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안성이라는 곳 한 군데서 가면 다 살 수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칼로 및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거기도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자,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에 사는 머리를 싸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총을 죄다 사들였어, 이번에는. 그래서 자, 두 가지를 매점매석했지. 자, 첫 번째는 과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총. 자, 이런 애들을 매점매석을 했는데, 자, 이 매점매석이라는 건 이제 상행위 방법이 되는 거고. 자, 근데 과일하고 말총을 산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 자, 요거 얘를 죄다 사들였더니 사람들이 10배로 다시 사가.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나 어디가 있니? 제사나 잔치를 못 지내서, 그 다음에 말총은 머리를 못 싸면서야. 전부 다 요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양반들을 위한 거야. 양반들이 제사 못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잔치 못 하고
머리 싸매는 거 못하고 이런 거거든. 자, 요거는, 자, 요게 이제 요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이 되는 거야. 저 두 가지를 비판한 거야. 이 상행의 방법으로는 매점매석, 요거는 이제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경제구조 취약성을 비판하고, 이렇게 돼요. 써줘야지. 자, 첫 번째. 경제구조의 취약성 비판. 두 번째는 양반의 허례허식 비판. 두 개 중에 더 센 건 1번.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요 가에서는 경제구조의 취약성 비판하는 게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의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자, 이거는 이제 군도가 생겼는데 국가가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야. 자,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서 우두머리를 달렸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한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은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졌다. 땅 있고 처자식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땅 있고 처자식 있으면 군도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땅하고 처자식이 있으면, 특히 땅 있으면은 그냥 일반 양민의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평범한 삶조차도 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도가 된 거고,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지 않는가? 그럼 왜 아내 안 얻고 집도 안 짓고 소 사서 논밭도 안 해? 라고 한 거거든? 그럼 평범한 삶을 살면 되잖아. 양민의 삶을 살면 되잖아. 왜 안 해? 그랬더니,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혀가 걱정을 않고 길에 의식의 여죽을 누릴 텐데. 그러면 아내 얻고 집 얻고 소 사고 논밭 갈면 되잖아. 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 왜 바라지 않겠어?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군도가 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라는 거야. 밑에 써있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실패야. 이거는 경제 정책의 실패. 그래서 이것도 국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야. 자,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자, 이제 군도를 해결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 양민이 군도가 돼. 이런 거 전부 다 토탈하면은 이 국가의 무능이야. 국가의 무능. 자,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오고 붉은 깃발을 단 것을 모두 돈을 실은 매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자, 그래서 허생은 원래 이 얘기를 했더니 군도들이 미친놈이라고 웃었어. 근데 이제 뒤에 보면 허생은 몸소 2000명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돌아왔다. 자, 드디어 다들 배에 실고 그 빈섬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정말로 돈이 있고 그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얼마 못 가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미친놈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장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서 여자랑 뭐랑 이렇게 준비를 해오라 그래. 아내를 얻을 사람들 이렇게 준비해오라 그러고, 와서 그 약속된 시간에 와서 봤더니 2000명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 빈섬으로 들어갔어. 빈섬이 이제 이상향. 자, 그리고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이 중요해.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군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돼. 그래서 허생의 비범함을 보여준다. 저희 군도 문제 해결. 그리고 국가도 못한 거니까 국가도 못한 건 허생이 했어. 그래서 허생의 비범함.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 군도 문제를 허생이 해결했다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군도가 왜 됐는가가 중요해. 결국 이제 국가의 무능 때문에 군도가 돼버린 거고, 도둑의 물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허생이 해결했고, 국가도 못한 걸. 자, 이 대장이 방에 들어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면 나라에서 어질인지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잡아 막았다. 밤이 짧은데 말이 길어 듣기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군. 자,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상고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기 줄쳐야 돼. 디귿에. 이 대장이 변씨라는 사람한테 어디에 그 인재가 있나 물어봤더니 변씨가 여기 있는 허생을 소개해 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대장이 찾아봤는데 허생은 이런 그 관리들이나 이런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거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대장을 만나주지도 않다가 밤이 한참 깊은 다음에 만나줘. 그러면서 자, 이 대장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신하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사 삼책이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될 거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개혁의 어떤 방법이야.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와룡 선생은 제갈공명을 말해. 제갈공명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래서 삼고초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인재등용에 대한 거. 인재등용. 이게 교과서에 나온 글이라고 좀 맘 놓고 줄여버렸어. 니네 알겠거냐고. 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야, 임금한테 직접 인재 구하라 그래. 찾아가서 구하라 그래.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랬어. 자,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을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에 이제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 망명해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적 관계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적 관계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 줄쳐야 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병자호란 이후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친명 정책을 펼치다가 친명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 근데 청나라는 배척하고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 그걸 하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그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줬어.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러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 자,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에서 잘 대해주질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청나라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명나라 사람들한테 잘 해줘야 되거든.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게. 어차피 청나라의 만주족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원한만 쌓이겠지. 야, 우리가 군사를 내보내도 니네 조선 임진왜란 났을 때 도와줬는데 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조선 입장에서도 명나라가 원래 한족이 그 중국의 이제 주류되는 민족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은 인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잘 못해준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친명 정책을 떠들고 이러면서 제대로 못해준 거지. 그래서 거기 줄친 게 그거야. 그 명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종실의 딸들 임금의 친척한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집 보내고 한번 끊어야 돼. 훈척관계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훈척관계의 사대부를 말하거든. 권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어때? 명나라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한테 좀 잘해줘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그 실질적인 친명 정책이라 그래. 실질적인 친명 정책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한 거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훈척관계의 집을 빼앗아서 나눠줘라거든. 그게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망명 온 사람들한테 줘 이런 것 같지만 훈척관계 거를 빼앗으래. 그러면은 자, 그거는 이 사대부 걸 빼앗으라는 얘기야. 자, 사대부의 기득권을 빼앗아라, 척결해라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대장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 대장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얘기를 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러지. 무능함 보여주는 거야 이게. 자,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인데 내가 능히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면 일단 말해봐. 야, 일단 말해봐.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 이런 거야. 그래서 무능함이야.
자,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자, 여기서는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해 줄 쳐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천하의 호걸들하고, 천하라는 거는 중국을 말하거든? 중국의 영웅들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힘 있는 자들하고, 그 밑에 써있지, 호걸들. 이 사람들하고 전략적으로 이 접촉하고 결탁하고 해야 돼. 그래서, 자, 그거는 어떤 이 전략적인 우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뜻이야. 청나라하고. 자, 그 다음에 남의 나라를 치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첩자도 보내야 된대. 접촉하고 결탁하고 첩자 보내고. 자, 지금 만주 정부가, 청나라가 갑자기 중국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한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임금이 와가지고 머리에 9번 바닥에 찌면서 항복했잖아. 그리고 형이라 부를게요 그랬지.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그래도 제일 먼저 믿는다고 생각을 해.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자, 그래서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자, 거기 머리를 깎고 대놈의 옷을 입혀서 동그라미 쳐야 돼. 그 밑에 써있지. 변발과 호복,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자존심 접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친함을 보여줘, 이런 거야. 자, 그중 선비는 빈공가에 가서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전하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지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중의 자제들 가려 뽑아서 빈공가 응시하게 해가지고 가서 벼슬하게 만들어. 그런 거야. 그래서 명나라 사람들, 한족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전략적인 우호 정책을 펼쳐. 라고 한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머리를 까고 대놈의 옷을 입혀야 된대. 이 변발하고 호복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자, 중략. 자,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예법에서 묻혀야 돼. 누가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라겠습니까? 변발, 호복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이제 밑에서는 요 얘기를 듣고 이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예법을 다 지키려고 한데,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명분이야, 명분. 좀 허구야. 자, 이거 대비되는 게 변발하고 호복인데, 자, 변발하고 호복은 실리야. 그러니까 허생은 실리를 좀 챙기고자 하고, 이완은 명분을 챙기고자 하거든. 요 사이에 충돌이 나는 건데, 자, 지금은 지배층의 어떤 무능함을 비판하는 거니까 이쪽이 부정적인 말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긍정적인 말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말들이 막 나와. 자,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이거 흰옷에 세모치고. 자, 그것이야말로 상인은 그 장례 치르는 사람, 미나 입는 것이고, 머리를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 자, 거기도 세모쳐야 돼. 자, 머리를 송곳처럼 만드는 것. 이거는 상투 트는 거. 남쪽으로 함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란단 말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흰옷 입는 거, 그거는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상투 트는 거는 오랑캐들이 하는 건데, 오랑캐 따라하면서 무슨 예법이래? 이런 거야. 그래서 비판하는 거고, 번호기는 원수를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자, 머리에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변발했다는 뜻이야. 자,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대놈의 옷을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자, 머리. 그 다음에 대놈의 옷. 자, 이런 거는 실리야. 그래서 번호기나 무령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리를 추구하느라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실리를 추구했다. 자,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갖겠다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자, 머리털은 세모쳐야 돼요. 지배층이 아까워하는 거. 또 장차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 판국에 소매 넓은 옷.
자, 이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란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는 게 참 이렇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해줬는데 그거 하나도 못해? 이 무능한 놈아 이런 뜻이야. 자, 뒤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랄 것이다. 고개줄 쳐야 돼. 이게 뭐냐.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다다른 거야. 자, 하고 좌우를 돌아보면 칼을 찾아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고 도망쳐 돌아갔다. 대장이거든? 근데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지배층의 나약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원래 고전소설은 어떠냐면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야 돼. 그럼 허생이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끝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실존 인물도 나오고 조선이라는 배경이 오르잖아. 그렇게 쓰면 어떻게 돼? 역적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집이 텅 비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열린 결말로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급진적 주장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뒤에 행복한 결말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은 다 죽어. 이 박지원의 가문들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을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말 처리 방식이 일반적인 고전 소설하고 조금 달라. 자, 요거는 그 문제를 자, 6번만 풀 거야, 내가. 나머지 니네가 풀 거고. 자, 6번. 보기는 윗글을 창작한 작가의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 자,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적, 오랑캐란 뜻이야. 자, 물리치려 한다면 먼저 중화의 법을 배워서 농공상을 막론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기 중화의 법을 배워서 줄치고. 자, 밑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점을 변화 줄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뜻이야. 다른 사람이 열을 하면 우리는 백을 하여 먼저 우리 민을 이롭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회초리를 마련해 두었다가 저들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매질할 수 있도록 한 뒤에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화법을 배워라 이런 뜻이야. 자, 1번은 자, 기역은 만냥으로 온갖 가을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은 알만하구나. 알지? 자, 매점매석에 휘둘리는 취약한 경제구조. 자, 취약한 경제구조를 줘야 돼. 그래서 상업의 문제를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 도둑질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어. 내일 바다에 나오고 붉은 깃발을 든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에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했어. 자,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 구제. 여기 백성 구제야. 이 사람들이 양민 이 군도가 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 구제 되는 거지.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 디귿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다 그랬어. 자,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 자, 여기 줄치면 되겠지? 맞는 말. 자, 리을은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이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조선의 망명에 와서 떠돌고 있어. 명나라에 더 이상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잘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4번이 자, 틀린 말. 자, 미음은 남의 나라를 치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안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적을 물리치는 청나라 발전된 제도와 문물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은 5번이죠, 5번. 이게 요 조심해야 돼. 결말이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열린 결말이어도 어떤 거냐면은 뒤에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라는 거지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거나 이러지 않아. 결말이라는 걸 기억을 잘해야 돼. 결말. 이거는 모든 소설이 다 똑같아. 내신에서도. 열린 결말이라서 새로운 사건이 예고되진 않아. 뒷일에 대한 어떤 여운을 남긴다 뭐 이렇게 되겠지. 자, 2번은 다이 나타난 갈등의 원인인데 자, 여기서는 이대장, 2번이지. 이대장은 실리를, 허생은 실리, 이대장은 명분. 이게 라까지 나오지. 그래서 라에서 이제 꾸짖는 거지. 그런 거를. 자, 3번은 라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은, 자, 3번이에요. 역사적 인물. 번호기, 충렬왕, 그런 사람도 나오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냥 그런 문제야. 자, 5번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그냥 뭐가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자, 5번은 풍자 대상인데, 자, 군도들은 무능한 지배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완되지 않은 칼로 찔른다 그랬더니 도망가지. 나약함, 뭐 비겁함, 무능함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은 값을 주고 과일, 망고를 사들이며 이게 허례허식에 집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랑캐라 무시하면서도 청나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나라가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이것도 풍자소설인데, 자, 배경은 조선 후기 한양의 종로 저작거리. 자, 주제가 신있고 정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칭송인데, 이 신있고 정직한 삶이 누구냐? 광문이. 원래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면은 높은, 예를 들면 뭐, 그 지위도 높고, 잘생기고, 학식도 풍부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 거지야. 거지. 그래서 그 광문이라는 사람을 칭송을 하긴 하는데, 거지를 칭송하는 거거든? 그럼 거지한테도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인품에 대한 거예요. 좀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거. 그래서 신있고 정직한 삶. 이건데 이거를 칭송하는 거야. 신분이나 외모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 자, 특징은 제자가인이 아닌 비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어. 1번이 중요한 말이야. 이 비천한 인물이 어때? 신있고 정직한 인물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분이나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어떤 인품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이번은 주인공의 일화를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여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런 거 나오고. 자, 거기 밑에 이제 읽어보면은,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단 광문이를 소개한 거지. 광문이가 주인공. 자, 일찍이 종로의 저작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를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거지에서도 우두머리거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뭔가 어딘가 좀 돋보이는 데가 있는 거야. 거지들도 얘가 보기에 얘가 좀 돋보여.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를 추대하고 나가서 이제 밥을 이제 얻어오는 거는 예를 시키지는 않는 거야. 자,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하나이만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하였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거듭 흐느끼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처량하였다. 광문이 불쌍하여 몸소나가 밥을 비우려 하는데 이 말이 중요해. 이게 우두머리니까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광문의 인간에 나오지? 그 인간애가 중요한 말이야. 자,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오해를 받았어.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다. 그럼 이제 개 주인이 나오겠지?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얘가 이 말투가 사람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다고 보통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말이 몹시 순박하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처럼 안 보이는 거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집주인이 내신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도적이 아닌 걸로 보여. 그러니까 광문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자, 광문이 공업된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가지고 떠나갔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들을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기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좀 비인간적이지. 매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대비가 좀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지 아이들은 좀 비인간적이야. 이 매정함이 있는 건데, 자, 요거하고 대비되게 광문이 아까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두머림에도 불구하고 밥을 빌어 나갔고, 그 다음에 뒤에 줄 쳐야 돼. 자,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 묶어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자, 이 광문이는 이 애가 살아있을 때 아파하는 게 너무 불쌍했고, 그래서 직접 나가서 밥을 빌어 왔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는 거적으로 싸서 시신을 잘 묻어준 거지. 그리고 슬퍼해주고. 저희가 대비되게. 자, 이 광문이는 자, 어떤 인간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돼. 그리고 봤더니 집주인이 봐도 거지 아이들하고 얘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지.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을 낱낱이고 하였다. 집주인이 대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집에 데리고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했다. 거기 그 문장 줄쳐야 돼. 집주인 대신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들어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래서 이제 광문의 의로운 인간애를 이제 집주인이 알아본 거야. 이거를 집주인이 알아봤고, 자 그래서 후히 대우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청구하여 고용인으로 살게 했다. 그래서 두 가지란 거지. 첫 번째는 후히 대우를 해줬고, 자, 두 번째는 약국에 청구해줬어. 직업을 갖게 해줬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줘도 충분히 될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오레누. 자, 이제 오레누니까 이제 내용이 다른 데로 바뀌는 거야.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봤다. 뭔가 이렇게 의심적인 행동이지. 의심을 품은 행동.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다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묻지 미심쩍은 눈치였다. 여기는 약국 부자가 뭔가 의심하고 있어. 자,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거든? 근데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광문이한테 대놓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이제 신중한 성격이야. 광문의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광문이도 걱정이 되는 거지. 뭔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대놓고 의심하면은 내가 그만둘래요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말도 못하고 괜히 자기 혼자 넘겨짚을 수 없으니까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커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갔는데 아마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약방 부자가 의심한 이유지. 돈이 없어진 거야. 어느 날 봤더니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 광문이를 의심했으니까.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는 앞으로 너를 불러줄 수 없다. 라고 사죄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광문이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약국 부자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광문이가 돈을 가져간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이 밝혀졌지. 네, 이렇게 보면 두 가지야. 그 약국 부자는 그래도 신중한 사람이야. 의심은 했어도. 그 다음에 광문이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자, 그러고는 알고 지낸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는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으로 두루 칭찬하고, 자, 여기 줄쳐야 돼요. 광문을 의로운 사람으로 두루 칭찬. 자,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는 만큼 칭찬해대니 공경문화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자,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 고문장 줄쳐야 돼. 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이 알아본 요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국 부자. 자, 약국 부자와 관련된 요 사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지. 자, 광문의 의로움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자, 이제 계기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한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한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건 이제 사건이 나열된 거지. 집주인의 얘기 하나, 약국 부자 얘기 하나, 이런 걸 통해서 광문이가 의롭다는 것이 소문이 났다. 이렇게 되고. 자, 이때 돈놀이 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논방,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전부 다 돈을 10을 다 안 줘. 일부만 줘. 일부만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보증을, 그러니까 담보라 그러거든. 뭔가 이제 물건을 하나 잡아 놓는 거야. 근데 그러나 자, 여기 또 밑줄 쳐져 있지. 광문이 빚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이제 앞에서는 광문의 의로움에 대한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광문에 어떤 그 신뢰할 만한 모습, 거기 신이 있고 진실한 모습. 어떤 이제 광문의 이제 신용이야,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 맞아, 광문이가 와가지고 내가 보증할게요.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을 저당 잡지 않아. 그리고 그냥 알았어. 그리고 빌려줘. 내가 광문이 보고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는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여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중 놀이를 잘하고 철개춤을 잘 추었다. 일단은 광문이 못생겼어. 말도 잘 못하고. 외모지? 보통은 소설의 주인공이 되려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신분도 높고 이래야 돼.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안 맞아. 오직 있는 거 하나 뭐냐? 인품이야. 자,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내 형은 달문이다 라고 놀려대는데 달문은 광문의 다른 이름이다. 니네 형 되게 못생겼어. 이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못생긴 거야. 자, 광문이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싸움을 중재하는 거지. 누가 싸우는 거를 못 봐. 중재를 해. 근데 이 중재하는 모습이 좀 이 해악성을 좀 가지고 있지. 사람들 웃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끝내버리는 거야. 자, 근데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이건 결혼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남들이 장가가라고 하는 말이 자, 여기 줄 쳐야 돼.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남녀 평등 사상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는. 근대적 가치관이야. 또 이제 그런 거야.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좋아해. 근데 여자들도 예쁜 남자들을 좋아해. 근데 나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를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녀 평등 사상을 보여주는 거야. 남자가 A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A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근대적 가치관이야. 거기 써있지?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거 이제 거기서 끊어야 돼.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나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거야. 자,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자,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 집 8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내 평생은 다 못 자게 된다 라고 해서 자, 거기 나는 집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소박한 삶 뭐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자유로운 삶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근대적 가치관으로 남녀 평등 의식을 가진 그 광문의 모습. 또 하나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광문의 모습 이렇게 돼. 자, 그다음에 서울에는 유명한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그러니까 기생도 광문이가 인정해줘야지 어떤 이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자, 그 밑에 뭐 나오지, 근위병, 각전의 별감, 부마도위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러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고 선뜻 추질 않았다. 내가 니들이 추라고 한다고 출 거 같니? 이런 거야. 밑에 도도함이지.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에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트림을 해대고 뭐 외양묘사지 이런 건 헝클어진 머리를 북상토를 튼 채였다. 이거 외양묘사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마, 별감, 부마도위의 청직 이런 사람들하고 외형적으로 달라. 굉장히 그 누추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단 기생집에 간 것도 좀 놀라운 일이야.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 뭐야 왜 거지 새끼가 나왔어 그러지. 그래서 막 내쫓으려 그래. 근데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랑 낮이랑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거는 뭐 위에 있는 광문이 성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운심이 춤을 추게 되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밑에는 그냥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하여 온 자상이 자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라고 해서 광문이 비록 초라하고
여기도 어떤 뭐 거지 같은 거지라 같으니까 좀 이상하네.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문의 어떤 그 밑에 있지 어떤 인간됨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그 운심도 같이 춤을 추며 놀게 되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는 그 광문의 어떤 성원 이렇게 돼. 요거는 지금 내용이 쭉쭉 열거된 거거든. 광문이 어떤 의로운 모습도 드러나고 광문이가 어떤 신용 있음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남녀 평등의 가치도 보여주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생도 광문이 성원해줘야지 어떤 값어치를 갖게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래.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거냐? 광문의 인간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거기 박지원은 반경과 개전에서 서문에서 도둑질로 명성을 훔치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다투는 당대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광문자전을 창작했다고 밝혔다. 자, 거기 이제 도둑질로 명성을 훔치고 돈으로 산 가짜 명성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래. 자, 즉 A 즉 B 하면 B가 중요해. 그래서는 이 작품은 여기 줄 차례. 신부는 비천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는 광문의 소탈한 모습을 통해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조선 후기 양반사의 비판. 그러니까 글을 보면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안 나와. 근데 이제 이런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광문이의 이런 모습,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모습을 통해서 권모술수가 판치던 조선 후기 양반사를 비판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기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써주면서 이제 갖다 껴맞추는 거야. 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냈는가에 대해서. 자, 중세에서 근대로 유행하던 당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 제시. 여기 줄자래. 새로운 인간상 제시.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외모나 이런 것보다 인간애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1번은 돈놀이하는 자들이 광문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아니지.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광문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자, 나머지 1, 2, 3, 5는 풀어보세요. 자, 1번은 2번이지. 다양한 일화 나열. 그러니까 광문이 인간됨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지. 자, 2번은 4번이에요. 정윤우. 그냥 불러봤어. 왠지 네가 알지? 자, 왜 4번이냐면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판정을 해주는 게 아니지. 사람들 웃겨가지고 해결해주지. 4번이다. 자, 3번 5번이고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근데 5번은 그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필요 없다고 사양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박한 삶, 자유로운 삶이 좋아라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안분지족이 답이야. 예덕 선생전 주제를 보면 체면을 중시하고 명분만 내세우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돼 있고, 이건 양반 비판이지. 체면 중시, 명분 내세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근면한 삶에 대한 예찬에서 이게 2번이 예덕 선생, 엄행수거든? 똥 푸는 사람. 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야. 자, 특징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 새로운 인간상이 예덕 선생이고, 예덕 선생은 사실은 진짜 선생은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똥 푸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한테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다음에 2번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평등 사상이 담겨 있다. 뭐 그랬는데, 여기서는 1번 정도 중요해, 1번. 자, 읽어볼게요. 자, 선귤자의 벗 가운데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았는데, 자, 그는 예덕 선생이야.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똥을 줘 나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요거는 이제 그 예덕 선생에 대한 그 설명이야. 똥 나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엄행수라고 불렀다. 자, 행수란 늙은 일꾼을 일컫는 것이고 엄은 그의 성이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 똥 푸는 사람이다. 엄씨다. 그런 거. 어느 날 자목이라는 제자가 선귤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거 자목에다 세묻혀야 돼. 자,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를 벗이란 동거하지 않은 아내요 동기 아닌 형제다 하였으니 벗이란 게 이처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 사대부들 가운데 선생님의 뒤를 따라 문화에서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많건만은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대부들을 받아주지 않는데 여기 있는 그 선귤자는. 그런데 저 엄행수란 자는 시골의 천한 늙은이로 하류계층에 처해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자목이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엄행수야. 그러니까 신분도 낮고 그 다음에 거기 늙은이고 이런 거 나오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분과 뭐 직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목이라는 사람은 선귤자는 이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 엄행수라는 사람을 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제자인 자목은 이 엄행수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자, 선생님께서 자꾸 그의 덕을 칭찬하면서 선생이라 부르고 머지않아 벗으로 사귀자고 청하시려는 듯합니다. 제자인 저로서는 매우 부끄러워 이제 선생님 문화를 떠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선귤자가 예덕 선생을 선생이라고 친하고 엄행수를 그 다음에 벗으로 삼으려 하는 것에 대한 또 불만이야. 그럼 이 자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체면을 중시하고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이야. 자목. 이 사람은 그 체면, 명분 중시.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분을 따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을 중시 여기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왜 천하 똥 푸는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성귤자는 웃으며 말했다. 자, 이 자목하고 성귤자는 정반대야. 이 사람은 정반대인 사람이고, 그래서 얘는 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주고,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자, 가만히 있거라. 내가 내게 벗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리라. 속담에도 있지 않더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춤 못 춘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제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거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네. 야, 내 단점이 뭐야? 이걸 물어본대. 그러나 부질없이 그를 칭찬하기만 하면 아첨에 가깝기 때문에 멋이 없고 너는 단점이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아첨이기 때문에 멋이 없고 오로지 그를 헐뜯기만 한다면 네 단점을 지금부터 열거해줄게. 쭉쭉쭉 얘기해. 자,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점만 꼬집어내는 듯해서 비정스럽거든. 그러니까 너무 칭찬만 하는 사람도 좋지 않고 너무 그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도 좋지 않고 그렇게 돼. 자, 그래서 그의 아름답지 못한 점들을 널리 들어가서 그 가장자리에 어정거리되 깊이 파고들진 않는 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너무 아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정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해서 그냥 적당히 얘기하는 거야. 적당히. 너무 칭찬만 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단점만 얘기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그랬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제일 기분 나빠할 만한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얘기 안 해.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이 정도가 너의 단점이 아닐까? 정도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비록 그를 크게 책망하더라도 그가 노여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가장 꺼리는 곳을 꼬집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나 마치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하면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속마음으로 감격하게 되지.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단점을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도 인지하고 있는 그 단점 정도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기뻐하겠지. 아, 내 단점은 내가 알고 있는 그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얘가 바라보는 나의 장점은 이거구나 이렇게. 대신에 단점은 중요하지 않은 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장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도 방법이 있거든. 잔등을 어루만지되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 것이며 가슴팍을 만지더라도 목덜미까지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된다. 선은 지켜야 된다.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를 칭찬하는 말로 기결되고 보면 뛸 듯이 기뻐 나를 알아준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단점을 처음에 이상한 그냥 뭐 별거 아닌 단점을 얘기해 준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장점을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기뻐해.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친구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서리법이거든. 이런 애들은 친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 중에 일단은 너무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이나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스스로도 매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적당한 단점과 중요한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친구일까? 라고 하는 거야. 자, 자목은 귀를 틀어막고 달아나며 이야말로 선생님이 나를 시정잡배나 하인 따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 라고 했다. 성귤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런 것은 부끄러워하고 저런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시정잡배 사귀면 이익으로서 하고 얼굴에 사귀면 아첨으로 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시정잡배들은 이익이 되면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에 사귀면 아첨. 그 사람들은 아첨을 하고. 그러니까 이익과 아첨으로 사람을 사귄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익, 그 다음에 아첨, 거기다 세묻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밑에 써있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귐의 방법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세 번만 거듭 부탁하면 틈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탁을 자꾸 해. 그러면은 멀어져.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묵은 원한이 있더라도 세 번만 거듭 선물하면 친절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 자, 그러기에, 자, 이익으로 사귀는 것은 계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아첨으로 사귀는 건 오래가지 않는, 이거 진짜 오래 안 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야. 이익으로 사귀거나 아첨으로 사귀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줘. 근데 이렇게 이익과 아첨으로 사귀는 것,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이익과 아첨으로 사귀는 거. 자, 요런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귐이고, 자, 거기 시정잡배 사귐이라고 나오지만, 자, 거기 이제 그 세속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세속의 사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를 비판한, 이제 그런 이익을 따지고서 사귀는 걸 비판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A에는 줄쳐야 돼. 오로지 마음으로 사귀며 덕으로 버텨야 할진 이게 바로 도의의 사귐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사귀며 덕으로 버텨야 된다. 그럼 이렇게 사귀면 안 되고, 자, 마음으로 사귀고, 자, 덕으로 사귀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목이란 사람은 어떻게 사귀는 거냐면, 굳이 따지면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니까 이 사람은 이익과 아첨으로 사귀는 자고,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성결자는 마음과 덕으로 사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엄행수를 보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아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선결자가 바라보기에는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사귈 수 있으니까 친구로 사귀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위로는 1000년 전의 사람을 버타더라도 멀지 않을 것이며 만리 밖에 떨어져 있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되지.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이는 이제 엄행수에 대한 얘기를 해. 이 앞에까지는 뭘 얘기한 거냐면은 결국은 친구는 마음과 덕으로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엄행수를 보는 거야. 일찍이 나에게 알고 지내기를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칭찬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대. 그 사람이 나를 알려고 한 적은 없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 자, 그의 손가락은 굵직굵직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겁먹은 듯 하였으며 그가 조는 모습은 어수룩하고 웃음소리는 껄껄대더구먼. 자, 그의 살림살이도 바보 같아내. 흙으로 벽을 쌓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어 구멍문을 내었으니 들어갈 때는 새우등이 되었다가 잠잘 때는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그러니까 어떤 외모도 조금 그 초라하고 사는 모습도 좀 초라하고 이런 사람이야. 거기 써있지. 보잘것없는 외적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근데 아침 해가 뜨면 부석거리고 일어나 흙삼태기를 메고 동네에 들어가 뒷간을 쳐날랐지. 근데 대신에 성실해. 이제 선글자가 바라보는 엄행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좀 외적으로는 좀 초라한 삶이야. 거기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졌어.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실해. 자, 그 다음에 이따금 손바닥에 침을 뱉고 나서 가래를 휘두르는데 경새처럼 굽은 거래가 마치 새부리처럼 생겼더군. 자, 비록 찬란한 문장이라도 그의 뜻에는 맞지 않고 아름다운 종이나 북소리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어. 북이란 것은 사람마다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네. 그래서 그는 어떤 찬란한 문장을 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종이나 북소리도 관심 없어 하고 그 다음에 부귀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자,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도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헐뜯는다고 해서도 욕되게 여기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자, 왕십리에서 배추, 살곳이 다리에서 무, 석교에서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국에서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에서 미나리, 이태원에서 토란따위가 나오는데 밭은 상을 골라 심고 모두 엄행수의 똥을 써서 잘 가꾸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행수가 하는 일은 비록 똥을 져서 나르지만
어떤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똥을 저 나르는 일을 자목은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맹수는 매년 6,000냥이나 되는 돈을 번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맹수는 아침에 밥 한 그릇만 먹고도 만족스러워하며 저녁에도 한 그릇뿐이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지만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많이 번다는 건 기준이 없으니까 좀 부족하지 않는 돈을 벌어. 부족하지 않게 돈을 벌지만 자, 검소한 삶을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들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며 목구멍만 내려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마찬가지로 배부른데 왜 맛있는 것만 가리겠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도 없어. 하면서 사양했다네. 또 남들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 옷을 입으면 몸이 익숙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길가에 똥을 지고 다니지 못할 게 아니오 하면서 사양했다네. 그래서 새 옷에 대한 욕심도 없어. 그냥 욕심 없는 삶이지. 해마다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서 비로소 갓을 쓰고 띠를 두르며 새 옷에 새 신을 신었지. 이웃 동네 어른들에게 두루 돌아다니며 세배를 올리고 그리고 돌아와 헌옷을 찾아 입다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출 때는 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다시금 흙삼태기를 메고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맹수야말로 자기의 모든 덕행을 저 더러운 똥 속에다 커다랗게 파물고 이 세상에 참된 은사 노릇을 하는 분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여기 어맹수야말로부터 그 마지막까지 줄쳐야 돼. 이게 어맹수에 대한 선귤자의 평가야. 그러니까 선귤자는 어맹수의 어떤 거를 보냐,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본 거고, 자, 이 사람의 내면을 바라봤어.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자, 자목은 얘에 대해서 외면만 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야. 신분도 낮고 똥 지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본 거지.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 결은, 자,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맹수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네. 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은 어맹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은 어맹수를 생각할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어맹수를,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면은 이 어맹수란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해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게 평가할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면 강히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에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하며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현재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저 어맹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어맹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네. 어찌 감히 벗이라겠는가? 그래서 난 어맹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는 칭호를 바친 것이네. 라고 해서, 자, 이게 어맹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야. 그래서 이 어맹수를 나는 벗도 아니고 선생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어맹수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그 내면이나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목과 선귤자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귤자가 자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지. 사람을 바라볼 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 자, 여기 5번 문제 풀어볼 거거든. 자, 윗글의 가와 복이 나에 대한 이해인데, 자, 윗글의 가도 똥을 줘 나르는 것이고, 자, 5번에 나는, 자,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뭐 이런 거야. 자,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엄습과 사녀같이 남이 꺼리는 일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황만근은 동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도 다 해주는 사람이야. 자,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도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똥구덩이 파고 우리를 짓고, 그 동물 우리지, 짐승의 우리, 그다음에 벽돌을 찍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는 일들도 얘가 다 해. 자,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며 공치사가 따랐다. 반근아, 이 반근이가 이 만근이잖아. 이게 반편이란 말이 있거든.
그게 이 좀 남들보다 모자란 사람은 반편이라 그래. 근데 이 황만근이 좀 모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반편이하고 만근이가 합쳐서 반근하라고 하는 거야. 이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반근하라는 요 말 있지? 요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 좀 부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어떤 말이야. 반근아, 넌 우리 동네 이거 어디 인적 없는 대처 없네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야, 너는 큰 도시 갔으면 굶어 죽었어. 우리니까 너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어때? 남들이 꺼라는 거 얘가 다 하고 이러는 거잖아. 동네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또 이런 말을 해. 자, 암만 바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상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황만근은 황제석 씨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만근이 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주고 벽돌을 찍는 일. 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다 해준다라는 거야. 1번은 가는 예덕 선생이 더 높게 보지. 예덕 선생이 성귤자가 더 높게 보지. 뭐 나는 그러진 건 안 나오고. 2번은 나는 가에 비해 큰 이득을 주지 않는 일인데 근데 가는 똥 퍼가지고 너 1년에 6천냥 벌어.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거 하는데도 지금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공치사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맞고. 3번 가와 나무도 인물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는 일이다. 근데 가는 편견을 유발하는 일 맞아. 왜 저기 자목이 지금 편견을 갖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가 편견을 유발하냐? 그 뭐라고 그래? 거기 밑에 대화까지 보면은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야, 우리 동네니까 너 이렇게 걷어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 편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편견 유발이 아니라 똥 퍼서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바보라 그러잖아. 바보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거지 사람들이. 자, 4번은 가나무도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주는 일이다. 둘 다 밭을 다 기름지게 하니까 가나무도 인물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하는 일이다. 자, 가도 이런 거에 만족하니까 선귤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나는 거기 보면은 마지막 그 서슴없이 맡기고 자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지. 그리고 뭐 인사를 해 그래도 그냥 춤추면서 춤추듯이 즐겁게 그냥 다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그래서 가나무도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도 맞아. 그래서 5번은 3번이다. 자, 이제 나머지를 푸세요. 1, 2, 3, 6을. 1, 2, 3, 4, 6. 자, 1번 문제 봐. 4번이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진 않고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뭐야? 선귤자의 대화지. 그래서 서술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자, 2번은 중요한 말을 밑줄을 쳐볼게요. 두 번째 줄에 소에 대한 하층민의 삶을 조명해 바람직한 인간상 제시.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직업차별에 대한 타파의식. 요건 이제 자목이 직업 보고 무시했는데 그걸 좀,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지. 성귤자가.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층민의 건실한 모습. 자, 그까지를 보여주면서 밑에 줄에 양반계층의 허위의식이나 무의도식하는 행태 은연중에 비판. 그러니까 대놓고 나오지는 않아. 광문자전도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잖아. 광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양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한 것처럼 얘도 똑같아. 엄행수는 이런 삶을 사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쉬워. 2번이지. 이익으로서 교유하는 하층민의 삶이 아니지. 이익하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틀린 말. 자, 3번은 A와 B에 대한 분석인데 A는 자목의 말이고 B는 성귤자의 말이거든. A에서는 상대의 말을 인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줄에 벗이란 동거하지 않는 아내요 이거 있지? 자, 그 부분. 2번 A에서는 두 대상에 대한 상대의 태도를 대비하고 있다. 자, 두 대상에 대한 상대의 태도인데, 자, 두 대상이 누구냐? 사대부들에 대한 태도, 근데 엄행수에 대한 태도. 자, 그거에 대한 상대가 누구야? 선귤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귤자가 사대부와 엄행수를 어떻게 보느냐. 자, 그거. 자, 3번은 B에서는 의문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에 친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자, 그 다음에 4번.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상대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있다. 어디냐면은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병 못 고친다고 있지?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유는 밑에 가려운 곡 긁어주는 거. 자, 그거. 네, 5번은
B에서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상대의 비난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관용적 표현이 거기 작은 덤프 있는데요. 의원이 제목 못 고치고 무당이 제춤 못 춘다고. 그게 비난에 대한 심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 그거는 그 벗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심정에 대한 게 아니라 벗은 이런 거야라는 걸 얘기하려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으로 어떤 장점이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몰라주고 이런 거 있지? 자, 어떤 비판, 잘못된 점이나, 자,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런 거를 스스로는 잘 판단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3번은 5번이다. 자, 4번은 5번이 답이에요. 최소한의 예와 격증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출 땐 갖추는 거야. 93쪽.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근데 이 길의 의미가 역사야, 역사. 자,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그러니까 그이가 누구냐면 길을 만든 이들이야. 지금은 조리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저기 길을 만든 이가 그이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람이고 그 사람들이 풀꽃들이야. 같은 말들이야.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래서 여기 내 정서거든. 내 가슴을 벅차게 한다는데 나는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그리고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이 걷는 이 길을 걸으면서 나는 지금 그 가슴 벅참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이, 내 가슴 벅차게 하는지 그게 이 화자의 정서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때는 있지? 자, 그 사람들에 대한 뭐냐? 애정이야, 애정. 그래서 A하고 B까지 보면은 자, 길을 만든 이들에 대한 자, 애정을 보여주는 거고. 자, C. 그러기에 내가 가슴이 벅차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맞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저건 서리법이거든. 그래서 C는 어떤 거냐? 나는 이 길을 다니면 가슴 벅차 올라. 그 만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옛 내음이라도 맞고 싶어. 이거 어떤 애정이야, 이것도.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 서울을 버리고 길을 자꾸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걷는 이유지. 이런 건 길을 걷는 이유. 자, 그 다음에 D는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고기 줄 쳐야 돼. 자, 무엇 하나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이건 D는 깨달음이거든. 자, 깨달음이고, 자, 깨달음은 어떤 거냐? 누구나? 자, 요 역사거든? 길을 만든다. 이런 거야. 우리 저기 우리 자주 안 오는 연우도 나름대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만들고 있고. 왜? 아니, 나쁜 말이 아니야. 좋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누구의 삶이든 의미가 있다야. 어떤 삶이든 의미가 있다. 사람들의 삶은 자, 어떤 삶이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거기 줄쳐야 돼.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서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D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잖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 하나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 줄쳐야 돼.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선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했지. 그럼 내가 주저앉으면 왜 안 돼? 내가 걷는 길도 길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산길에서 같은 거 산길을 걸으면서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삶이든 전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건 밑에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자, 이건 읽어볼게요. 자,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여 길에 나아갑니다. 왜 나가? 찾으라고. 그래서 자, 거기 길에 나아갑니다는 잃은 것을 자, 찾으려는 행위야. 네, 이건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윤동주가 잃어버렸다 그러잖아?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자아를 잃어버린 경우. 자, 그냥 세트로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아. 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돌담에 세모 쳐야 돼. 내가 지금 길의 한쪽 면밖에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돌담이 의미하는 거는 단절이야, 단절. 근데 담이 아무리 길어도 넘어갈 수는 있지. 왜 문이 있잖아. 근데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돌담이 단절이지만 얘하고 세트로 쇠문도 단절이야. 결국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말고 저 건너편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저 건너편에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리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근데 끊임없이 이어진 길이 어때? 돌담을 끼고 있고 쇠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지금 길에 나와서 찾으려고 하는데 안 찾아져. 그리고 저 건너편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눈물 짓겠지.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찾지 못했을 때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푸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줄 쳐야 돼. 하늘은 뭐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니까 요거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끄럽게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야. 성찰과 반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길에 나가는데 저 건너편을 볼 수 없게 계속 이어져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 진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늘을 봤더니 그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거기 줄 쳐야 돼.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 이게 뭐냐? 길을 걷는 이유야.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야? 담 저쪽에 있어. 근데 담 저쪽에 있는데 어때? 돌담과 쇠문이 막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걷는 이유는 담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고,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거기도 주세요. 잃은 것을 찾는 까닭. 결국은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누구야? 잃은 것이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내가 길을 걸어. 담 저쪽에 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건데 내가 길을 걷는 건 뭐였어?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걸은 거잖아. 잃어버린 건 어디 때? 잃어버린 것은 저 건너편에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잃어버린 것은 나야. 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두 연은 결국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길을 계속 걸어갈 거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그래서 자, 잃어버린 자아를 이게 나거든. 자, 이거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의지,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윤동주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첫 번째가 뭐냐? 성찰이 어디에 있나? 여기 부끄럽게라고 나오지?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아가 분열이 돼 있어. 자아가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상적 자하고 본질적 자, 이상적 자하고 현실적 자로 나눠지거든? 현실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찾아나가려는 과정들이 나와. 그래서 그 식혜 시어진 씨 같은 경우는 결국 찾아가지고 악수하지, 마지막에. 여긴 어때? 찾지는 못해. 대신에 찾으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뭐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자, 혹시 잘 모르겠었던 거. 시간도 별로 없네. 32번. 자, 이거는 두 번째 줄에 애정소설이 중요하고 네 번째 줄에 여성용 소설이 중요한데, 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고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그렸대. 자, 거기 보면은, 자, 조은아가 오랑캐를 물리친 것은 영웅소설이 맞아. 그 다음에 황상의 말을 통해 조은아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 그럼 황상의 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92쪽이다. 황상의 말. 자, 황상의 말을 찾으면, 황상의 말이 어디 갔냐?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상이 다 읽으시고 칭찬해. 기특하다. 조은아는 규중 여자로 출전 입공하면 고금의 희한한 일으로 이렇게 나오지? 너는 역사적으로 잘 있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고. 유백로와 조은아와 100년을 기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애정소설. 그래서 이 매개체가 뭐야? 징표가 백각선이지? 그 다음에 4번은 조은아가 공적을 세우는 황상에게 죄를 기다리고도 한 점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한 게 아니라 내가 여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그거는 이제 극복하지 못한 거야. 이런 게. 여자임을 결국 밝혀내는 거지.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 자, 그다음에 5번은 조은아와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유백로가 조은아 알아보는 것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백학성의 서사적 기능은 만남의 매개체. 서로를 알아보는 매개체. 뭐 이렇게 되겠지. 징표라 그래. 징표. 심표. 이런 말을 쓰고. 자, 또 41번은 잘 풀었어? 응? 32번이라고? A는 장군이 전에 길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주었더니 그 여자가 장성하여 100년을 기약하는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해 죽었다오니 어찌 해석하지 않으리요?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조원수가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두 군데 줄쳐야 돼.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주었더니 줄치고 그 다음에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기절해 죽었다 하오니 이렇게 돼 있거든? 떠보는 거지. 이거는 누구 떠보는 거야.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상대 잘못은 아니지. 근데 속남을 떠보고 있는 건 맞지? 너 이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그 다음에 처지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능력 시험도 서운함도 아니지. 그래서 오늘 답이 그냥 A만 보면 2번 나와. 자, 근데 B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나는 대장부로 불충부료를 범하고 몸이 죽을 곳에 들었으되 그대는 규중여자 출전 입공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가히 규중 호거리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조은아에 대한 어떤 칭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B는 상대를 칭송하고 있는 거. 자, 또 단순물가지수를 어떻게 돼? 그냥 써 있는 거 그대로. 가격지수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지. 평균 내면 되겠지. 평균. 단순물가지수는 가격지수의 평균이야. 그러면은 108 나오는 거 맞아. 324 나와서. 3번은 단순물가지수에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 단순물가지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만 봐? 가격지수만 봐. 근데 단순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단순물가지수를 하면 108 나오거든? 아까 2번처럼. 근데 가중물가지수 하면은 가격지수 곱하기 가중치에서 얘를 더해야 돼. 더해서 평균 내는 거여서 걔는 76.4가 나와.